BCI의 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이 총 3개이고요. 저는 가장 첫 번째 세션을 맡아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합니다. 음식 냄새가 좀 맛있어서 저는 얼른 끝내고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세션으로 준비한 거는 저희 ICO 시장에 대해서 막 굉장히 블록체인 조금 아시는 분들, 암호화폐 조금 아시는 분들은 ICO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이 한국 ICO 마켓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 그룹사, 비전 크리에이터 그룹사 차원의 리체인이라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BCI라는 토큰 세일즈에 참여하는 펀드에 있는 투자 팀장으로 있는 제시 김새별이고요. 오늘은 제가 리체인의 연구 보고를 조금 더 인사이트풀하게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20분 동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 ICO 프로젝트 현황 분석이라는 타이틀로요. 이번 연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집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현황을 먼저 공유를 드릴게요. 저희가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77개의 프로젝트가 ICO를 했습니다. ICO라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IPO를 한 거죠. 근데 이 IPO 그러니까 블록체인 업계에서 IPO 주식 공개 상장이라는 걸 하는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냥 ICO만 진행할 수도 있고요. 나 ICO 진행 안 하고 그냥 프라이빗 세일만 할래. 그러니까 개인한테만 내 토큰을 팔고 바로 거래소에 상장할래 하는 프라이빗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ICO, 그러니까 퍼블릭 세일이라는 ICO도 진행하면서 나는 거래소에 바로 동시에 상장을 할래라는 IO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한국에서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95% 이상의 프로젝트가 ICO를 통해서 초기 펀딩을 유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 77개 중에서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는 73개이고요. 프라이빗 세일만 진행한 경우는 2개이고요. 그 다음에 IO를 진행한 경우는 또 2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77개의 프로젝트가 펀드레이징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있었던 저희가 73개의 프로젝트만 또 다시 데이터 집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42개의 프로젝트가 1 million, 그러니까 11억, 하나로 11억 이상의 펀딩을 유치를 했고요. 그 많은, 근데 이 수치는 저희가, 죄송해요. 마이크가 빠져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다 놓을게요. 됐어요. 저희가 여기서 할게요. 저희가 31개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펀드레이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을 시작한 것만 확인이 되고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그 31개를 제외하고 저희가 투자 유치 금액 확인이 가능한 46개의 프로젝트만 집계를 한 수치입니다. 여기에서 총 42개의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46개 중에서 91%가 11억은 최소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8개의 프로젝트만이 30 밀리언 이상의 이상의 펀딩을 유치를 했어요. 그 8개의 프로젝트를 보시면 물론 나머지 탑 10이니까 2개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뭐 플랫폼 아니면 페이먼트 결제, 소셜 미디어도 한 2개 보이고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페이먼트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레이딩, 뱅킹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페이먼트와 플랫폼이
좀 펀드레이징한 금액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그 중에서도 아직 상장이 된 프로젝트가 있고 펀드레이징이 끝난 뒤에 상장이 안 된 프로젝트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46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총 40개의 프로젝트가 상장을 했어요.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프로젝트들의 ICO 프라이스와 상장 이후에 난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라 함은 저희가 기준을 10월 31일로 잡았고요. 그 당시 평균 가격,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거래소에서의 평균 가격과 그 다음에 ICO 당시 판 가격, 그러니까 세일즈한 가격을 비교를 해서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뭐 크립토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크립토에 안 투자하시는 아직 투자를 관심이 있지는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다운 마켓이다. 시장이 너무 빠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기조는 사실 어쩌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전체 마켓 캡의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 마이너스 66.64%가 저희가 집계한 전체 마켓 캡에 대한 수익률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탑 10 코인 중에서 탑 10 코인은 수익이 낮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상장한 것만 저희가 집계를 하면 사실 전체 마켓 캡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수치로 사실은 지금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장된 코인들만. 그 다음에 전체 코인들도 마켓캡보다는 좀 나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57.49%.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탑 10, 그러니까 자이언트 프로젝트죠. 30 밀리언 달러 이상 사실 펀딩을 유치한다는 거는 크립토 마켓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나머지 자잘하게 펀드레이징한 프로젝트들만 계산을 해보면 전체 마켓캡에 비해서는 나은 수준이나 그래도 아직 이 마켓 자체가 약간 하락세다 보니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탑 10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상장 전과 상장 후 수익만 본다고 한다면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마켓 자체가 조금 다운 마켓인 거는 수치적으로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을 그럼 도대체 이 46개의 프로젝트 중에 코인들 중에서 상장된 40개의 코인들 중에서 수익이 난 게 뭐냐 라고 봤더니 IMDX라는 거래소 토큰만이 약간 265%의 수익률, 흑자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265%였다가 어제는 마이너스 100 얼마, 200 얼마였다가 이 IMDX 코인이 굉장히 변동폭이 굉장히 큰 코인이에요. 저희가 집계할 당시에는 265%였으나 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의 가치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로 조금 저희가 이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봤다면 그럼 월별로는 어떠한 정보들이 가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 왼쪽은 한국의 ICO 투자 유치, ICO 현황이고 오른쪽은 세계의 ICO 현황인데요. 저희 그래프가 빨간색이 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투자 유치 횟수에 있어서 그러니까 ICO 펀드레이징에 대한 수요는 한국은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진행 일수는 또 같은 방향으로 가죠. 한마디로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 기반의 혹은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ICO를 하는 기간이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늘어나고 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금을, 그러니까 자금 유치를 하는 기간이 늘어난 거죠. 펀딩을 받는 게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2017년과는 또 다른 장이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시기 시작했잖아요. 한 프로젝트들을 볼 때.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분들도 조금 신중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유치 금액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또 재밌게 저희 그래프가 조금 화살표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하죠. 근데 저희가 이 98, 100, 뭐 85밀리언 이렇게 조금 튀는 숫자들은 사실 아까 보시다시피 ICO 한 탑 10의 프로젝트들을 보면 펀드레이징 한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수치들을 포함하면 약간 이렇게 튀는데 사실 그 탑 10 코인을 빼고 나면은 조금 더 다른 뭐 45밀리언, 45밀리언, 49밀리언 이런 수치와 좀 비슷하게 가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이언트 프로젝트,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가 아니고 좀 일반적인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요 정도, 요 밑에 가운데 부분 요 정도가 평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세계 전체 시장에서는 ICO 투자 유치 금액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한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액티브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프로젝트 하나당 총 펀드레이징 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평균으로 나눠서 계산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가 펀드레이징을 완료했을 때 당시 예를 들면 2월에 완료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가 모였느냐 한 프로젝트에 혹은 9월에 했을 때는 얼마나 모였느냐를 저희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약간 다들 약간 한 프로젝트가 모일 수 있는 펀드레이징의 평균 금액 자체는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글로벌한 트렌드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은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저희 스스로의 의문점이 생겨서 이 프로젝트들을 또 한 번 분류를 해봤어요. 어떠한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인기가 있고 어떠한 분야의 프로젝트들은 좀 펀드레이징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가 궁금해져서 저희가 섹터별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유틸리티 프로젝트였고요. 그 다음에 약 10%가 안 되는 프로젝트가 인프라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파이낸셜 쪽이었습니다. 한국이 좀 유틸리티의 비중이 세계 전체적인 기조보다는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세계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파이낸셜 프로젝트의 비중이 한국보다는 좀 높은 편인 걸 좀 알 수 있고요. 사실 전반적인 트렌드를 봐도 금융 인프라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서 그 부분이 한국과 그다음에 세계의 글로벌한 트렌드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리 탑 300의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좀 되게 데이터가 되게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약 25%는 파이낸셜, 금융 쪽이고 25%는 이제 인프라 타입이고 50%는 유틸리티 타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섹터별로 저희가 그러면 투자 유치 금액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해요. 어느 프로젝트들이 좀 인기가 많았느냐라고 살펴보는 건데 사실 이거는 총 투자 유치 금액이고 저희가 유틸리티 프로젝트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총 투자 유치 금액이 높은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그 비중이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은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다 보니 좀 월등히 높다 라는 부분만 좀 이 장표에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을 보면 사실 다른 트렌드가 보이는데요. 여기선 가장 많잖아요.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펀드레이징 금액이. 근데 사실 보면 평균 한 프로젝트당 유치된 투자 금액을 보면 유틸리티 프로젝트가 가장 낮은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프라 타입의 프로젝트가 가장 큰 펀드레이징 펀드레이징을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프라 타입의 프로젝트들은 개발팀 인력을 많이 영입을 해야 하고 또 그 기간이 또 일반적으로 길다 보니까 조금 당연한 양상일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 부분들도 되게 저는 펀 팩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은 어떠한가를 살펴봤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77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저희가 ICO를 한 프로젝트들을 73개 중에서 저희가 그 펀드레이징의 성공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46개였거든요. 31개, 46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저희가 펀드레이징의 성공률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인프라 타입은 100%, 아직 사실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100% 모금 성공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는 94.3%, 파이낸셜이 75%인데 사실 표본이 작다 보니까 사실 오차 범위가 사실 큰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이게 얼마만큼의 데이터 신빙성이 있냐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저희가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해야 되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와서 그러니까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쓰진 않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하드캡을 달성했냐 안 했냐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약 반 정도 깎으시면 됩니다. 하드캡을 달성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평균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 10월 31일 기준 아까 저희가 섹터별로 나눈 프로젝트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섹터별로 수익률을 살펴봤는데요. 요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인프라 타입의 마이너스 73.58%, 유틸리티 타입의 마이너스 49.99%.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유틸리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마이너스 수익률이 좀 적은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마켓캡의 수익률 대비. 그리고 약간 이 부분은 좀 쉬어가기 위한 펀 팩트 중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뉴스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이다 라고 말만 하는데 증명할 사실은 어떠한 데이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어떠한 기반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 결과 77개의 프로젝트들 중에서 약 69개의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기반이었고요. 나머지는 각각 다른 퍼블릭 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그리고 마지막 3개는 자체 메인넷, 그러니까 자체 퍼블릭 체인을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소문으로 떠돌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이다는 팩트로 판명이 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CO 프로젝트들은 그럼 언제 상장을 하느냐, 첫 상장이 언제이냐, 이것도 사실 코인 투자자 혹은 ICO 투자자로서 조금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1월을 기준으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1월에 나오는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집계를 하다 보니 1, 2월에는 당연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 없고요. 1월에 2018년에 나온 프로젝트들이 보통 연말에 주로 상장을 하는 것을 보아서 2017년 때도 거의 비슷한 트렌드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연말에 상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1, 2월에 상장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 프로젝트들을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번 연도의 당기의 프로젝트들은 연말에 주로 상장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상장 거래소로는 한국 프로젝트들은 아이덱스에 상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이것도 제가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팩트였는데, 아이덱스에 상장을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코인베네나 비트포렉스에 상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ICO 프로젝트들이 어떤 거였나 그냥 잠깐 케이스 분석을 아주 짧게 해볼까 해요. 저희 팬텀 혹시 다들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크립토 혹시 투자하시면 아실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많은 $39 million
원화로는 얼마인지 제가 바로 계산이 안 되는데 It's a lot. 되게 많은 펀딩을 유치를 한 one of the top 10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특징 중 하나는 여기에 대표님이 O2O 그 식음료 그 기업인 식신의 대표님이시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유치 자체를 굉장히 글로벌하게 잘 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프로젝트들이 투자자들의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해서 전략적 협력을 맺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안 좋은 특징 중 하나는 ICO 대비 한 10월 31일 기준 50% 하락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팬텀의 특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들은 어떠한 것을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왜냐하면 덱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는 게 굉장히 어쩌면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 메인넷을 런칭한 후에 이 자체적인 덱의 방식의 무결점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요것 무결성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표님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네트워크 외에 다른 어떠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강력한 DAPP, 덱을 유치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관전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테라라는 프로젝트이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도 퓨즈엑스인가요? 랑 그 파트너십 발표하고 그래서 또 기사 난 걸 봤는데 일단 여기도 32 밀리언 달러를 유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운 마켓 이미 테라가 펀드레이징을 시작할 때는 약간 다운 마켓의 기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펀딩이 잘 된 케이스라서 이 프로젝트들을 좀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특징은 약간 하이브리드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가 3개가 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법정 화폐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뭐 메이커다오의 DAI라든지, 그 다음에 아예 알고리즘으로 중앙은행처럼 담보 없이 돌아가는 베이시스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테라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플러스 루나라는 암호화폐의 담보를 통해서 안정화 메커니즘을 실현하는 거에 중점을 둔 하이브리드형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나온 게 참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근데 특징 두 번째는 이제 대표님 자체가 여기 티몬의 전임 CEO 출신이다 보니까 강한 이커머스 얼라이언스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리 펀드레이징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이 프로젝트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 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한 메커니즘이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안정적이게 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 한 부분일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커머스사 파트너십 강한 건 알겠는데 얼마나 빨리 그리고 안정적이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두 번째 다른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요 두 개가 잘 돼야 이 프로젝트도 잘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콘, 즉 우리나라의 퍼블릭 체인으로서는 선두주자였죠. 아이콘의 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뭐 개별적으로 보면 이건 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도 사실 펀드레이징이 뭐 블루웨이라든지 커스머 체인이라든지 다 잘 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아이콘의 한국 시장 내에서 혹은 아이콘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에 어떠한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보통 아이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나쁜 특징은 아직까지로 실제로 작동한 서비스는 없다.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다음에 아이콘의 약세가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장 후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그럼 요런 아이콘 기반의 대 프로젝트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뭘 봐야 되나,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일단 토크나 광고 제휴 프로토콜이 위블락이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위블락의 ICO 성공 여부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같은 퍼블릭 체인을 쓰는 각기 다른 영역의 프로젝트들로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ICO 마켓에 대해서, 한국 ICO 마켓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 전반적인 크립토 마켓 자체는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 마켓도 일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ICO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열정도는 다른 글로벌 마켓에 대비는 좀 액티브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약세가 장기 침체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따라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개의 케이스 분석에 나온 프로젝트들 중 하나 혹은 두 개가 성공하는 케이스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BCI의 김샛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